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숨겨진 기록을 치밀하게 남기는 조선경제실록의 박사관입니다. 오늘 저 박사관은 숫자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양면성을 사초에 기록하려 합니다. 코스피 5000 돌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은 이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전광판에 새겨진 그 숫자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 대국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성장의 중심에는 우리 사회의 자랑이자 버팀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일궈낸 사상 최대의 실적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 저 박사관과 함께 진실을 기록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거대한 수치의 향연과 국가적 부의 팽창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공급망의 압도적인 글로벌 경쟁력 덕분입니다. 전 세계 AI 산업 생태계는 이제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으로 몰려드는 모습은 우리 산업 역량의 승리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투자와 뼈를 깎는 혁신적인 노력은 글로벌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결정적인 병기였습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확보한 초격차 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시장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경이로운 영역의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단독 영업이익 100조 원을 달성한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경제사에 남을 쾌거입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까지 단독 100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세계 정상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두 거대 기업이 각각 100조를 벌어 합산 200조 원의 이익을 내는 이른바 쌍100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영업이익 200조 원은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실로 엄청난 규모의 국부입니다. 이는 특정 산업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의미합니다. 세계 경제 지표가 한국의 생산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커다란 자부심입니다. 대외적으로 비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강력하며 풍요롭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의 금고가 가득 차고 대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방패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관은 이 찬란한 태양 아래서도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늘진 곳을 보려 합니다. 지수는 5천이고 기업은 수백 조를 버는데 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은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것이 지표가 보여주는 화려한 단면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서민 경제의 처참한 속살을 보겠습니다. 저 박사관은 지금부터 코스피 5000 이면에 도사린 대한민국 서민 경제의 차가운 진실을 기록하겠습니다. 화려한 전광판 불빛 뒤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함께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아래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이른바 K자형 불황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K자의 윗줄을 타고 비상하는 대기업과 수출 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의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K자의 아랫줄에 갇힌 서민 경제와 소상공인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 중이나 서민들의 삶은 사상 최악의 고통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삶을 짓누르는 것은 한계치의 다다른 가계부채의 무게입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서민들이 짊어진 이자의 짐은 이제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빚을 갚는 데 쏟아부어야 하는 이들에게 지수 5천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는 고환율 기조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며 우리네 식탁 물가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과 에너지 비용의 인상은
서민들의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조여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역대급 수치를 기록 중이지만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의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합니다. 명목 임금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니 시민들의 삶은 사실상 매달 후퇴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를 보여주는 1.9%라는 성장률 전망치와 마주하게 됩니다. 대기업이 수백조를 벌어 지수를 견인해도 내수 소비를 떠받치는 서민 경제는 이미 고사 직전입니다. 1.9%라는 수치는 대기업 실적을 제외하면 나머지 경제 주체들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졌음을 뜻합니다. 반도체라는 거대한 엔진은 풀가동 중이지만 서민들의 실물 경제는 연료가 떨어져 멈춰 서고 있습니다. K자형 불황에 골이 깊어질수록 대기업의 호황이 골목 상권으로 흐를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 되어갑니다. 자영업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와 고정비, 그리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터전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갚지 못한 빚과 절망적인 사연들만 사초에 남겨집니다. 기업의 금괴는 사상 최대의 유보금이 쌓여가지만 서민들의 비상금 통장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오늘 하루에 낀 일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 코스피 5천 돌파라는 소식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대 지표라는 성벽 뒤에 숨겨진 우리 이웃들의 잔인하고도 차가운 현실입니다. 주거비와 생활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청년들은 이제 미래를 설계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지표는 천장을 뚫고 비상하지만 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지하실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의 풍요가 과연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실질적인 행복을 대변하는지 본사관은 묻고 싶습니다. 부의 쏠림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화려한 지수는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 부문에만 고착화되는 구조적 모순이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위험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가정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지만 우리가 매일 걷는 시장 골목은 적막함과 폐업 전단만이 가득합니다. 실질 소득의 감소는 필연적인 소비 위축을 부르고 이는 다시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됩니다. 코스피 5천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우리 사회의 내실 있는 발전을 결코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한 수출 성적표 아래 가려진 내수 경기의 처참한 불황을 이제는 직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K자형의 양갈래 길처럼 우리 사회는 점점 둘로 나뉜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 성장률이라는 차가운 수치는 서민들에게 이미 일상이 된 생존 투쟁의 기록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거인들은 비상하고 있으나 평범한 시민들은 중력보다 무거운 삶의 고통에 허덕입니다. 잔치가 화려할수록 그 잔치상 옆에서 굶주리는 이들의 소외감과 분노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환호성을 멈추고 냉혹하게 우리 경제의 기초인 서민 살림살이를 보살펴야 합니다. 숫자는 때때로 진실을 왜곡하는 도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사람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저 박사관은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가 결코 외면해선 안 될 민생 경제의 위기를 전합니다. 거대 기업의 성공이 국가의 체면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 위상에 걸맞은 민생의 복구가 시급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수치에 취한 관객이 아닌 시대의 아픔을 함께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수출 호황과 내수 불황 사이의 극심한 괴리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 요소입니다. K자형 곡선이 더 벌어지기 전에 이 불균형을 바로잡을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이익이 고용의 질 개선이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기록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데 공헌했다면 이제는 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구제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는 경제적 논리를 넘어 공동체의 파멸을 막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사회적 과업입니다. 자산의 극심한 불균형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부수고 우리 사회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서민 상권의 붕괴와 지방 경제의 고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100조 원의 이익 보도가 쏟아지는 그 시각에도 누군가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추운 밤을 보냅니다. 이 압도적인 불평등이 우리가 기록해야 할 2026년 대한민국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지표의 마법에서 깨어나 우리 사회의 허약한 뿌리인 서민 경제에 진실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부가 특정 지점에만 고여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정체이며 부패입니다. 현상을 넘어 우리 삶의 실체를 똑똑히 꿰뚫어보는 해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본의 흐름이 막힌 곳은 없는지, 왜 성장의 온기가 아래로 흐르지 않는지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1.9% 성장률이라는 현실이 우리 각자의 삶에 던지는 차가운 메시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본사관은 언제나 사실과 데이터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의 명암을 가감없이 기록할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무거운 민생 경제의 진실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수치의 화려함에 속아 사람이라는 고귀한 본질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제적 격동 속에서도 서민들의 소박한 일상은 반드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통계가 말하는 평균치가 더 이상 우리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이성과 따뜻한 시선이 대한민국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살피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 박사관이 더 성역 없는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오늘도 생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신 여러분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늘 지혜를 모아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 왔음을 잊지 맙시다. 지수 5000 시대의 진정한 성취는 대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닌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에 있어야 합니다. 내일은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따스한 소식들이 사초를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조선경제실록의 박사관이었습니다. 저 박사관은 이제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댓글창으로 향하겠습니다. 시대를 고민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시청자 여러분의 견해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숫자가 보여주는 착시 현상에 절대 현혹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1.9%라는 현실의 수치를 직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설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는 통계 지표가 아닌 여러분의 손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의 화려함은 결국 시민의 안정된 삶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K자형 불황의 아랫길에 놓인 이들을 외면하는 성장은 결국 공멸을 부를 뿐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넘어 사람을 보고 지표를 넘어 고통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 박사관이 붓을 들어 사초를 남기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권력과 자본이 진실을 가리려 할 때 시청자 여러분의 눈이 가장 밝은 등불이 되어주십시오.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이 또 다른 소외를 낳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는 날을 꿈꿉니다. 시장의 지수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대체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부디 냉철한 이성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고 따뜻한 가슴으로 이웃을 살피십시오.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잊히고 잊힌 진실은 다시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고통스러운 기록이 내일의 변화를 만드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숫자의 환상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삶을 지키십시오. 조선경제실록은 언제나 성역 없는 기록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두 따뜻하고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곧 다시 만납시다. 자, 이제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기록을 들려주십시오.